반갑습니다. 자유통일당 대선 후보 기호 6번 구주원입니다. 여러분, 여기 춘천은 저의 제2의 고향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제가 강원대학교에서 로스쿨을 다녔습니다. 3년 동안. 그래서 1학년 때는 또 김학성 교수님한테 헌법 수업도 들었습니다. 직접. 그리고 춘천은 우리 6.25 때 정말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지킨 곳이죠. 여러분 모두 애국자 맞으시죠? 그러면 어느 후보에 투표해야 됩니까, 여러분? 네, 맞습니다. 제가 어제 정말 충격적인 뉴스를 봤어요. 아시죠, 여러분? 중국이 용산에다가 땅 1200평을 샀다고 합니다. 중국인이 산 게 아니라 중화인민공화국 명의로 1200평을 용산에 샀대요. 언제 샀냐? 2018년도 누가 대통령 하다 됩니까? 문재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그 10필지 중에서 2필지는 대한민국 땅이었대요. 대한민국 땅이 중국 땅으로 넘어간 겁니다, 여러분. 개인 땅이 아니라 국가 땅. 그러면 이건 누가 팔아먹은 거예요? 근데 그냥 팔아먹으면 딱 걸리니까 중간에 어떤 개인한테 팔았대요. 문재인이. 저는 국가를 그냥 문재인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문재인이 어떤 개인에게 팔았다가 이 개인이 한 1년 만에 중국 국가에게 판 거예요. 그러면 결국 문재인이 시진핑에게 팔아먹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맨날 나라를 팔아먹었다, 나라를 넘겼다 얘기를 하는데 진짜 국가 땅을 팔아먹었습니다. USB로 간첩짓하고 국가 땅 중국에게 팔아먹고.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되면 외국인 토지 거래 금지법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아니, 우리나라 땅을 외국인이 산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가면요, 우리나라 땅은 전부 다 중국에 다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미 넘어간 땅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막 뺏어요? 이 넘어간 땅들은 벌써 외국인이 넘어간 땅들의 3분의 2가 중국인이 사갔답니다. 우리나라 땅이 점점 중국 땅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대통령 되면 긴급 경제 조치를 내려서 지금 이 땅에 외국인이 갖고 있는 땅을 전체를 다 경매로 넘겨버리겠습니다. 경매로 넘겨서 우리나라 국민이 싼 값에 사올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는 다 넘겨도 이 땅만큼은 외국인에게 넘기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에게 쎄쎄, 중국에게 무릎 꿇고 엎드리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지금 여러분이 사는 땅도 집도 중국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토지 공개념 모르세요? 저쪽은 이미 토지 공개념을 주장하고 있어요. 토지 공개념이 뭡니까? 토지는 국가 땅이지 여러분들 개인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국가 땅도 모자라서 중국에게 넘긴 거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지금 방탄복을 입고 다닌다고 합니다. 국민 앞에 서는 게 두렵대요.
국민에게 서는 게 두려우면 정치 때려치우라 이겁니다. 국민 앞에 서는 게 두려운데 정치를 왜 하고 대통령을 왜 합니까? 얼마 전에는 국민에게 서는 게 두렵다면서 국민과 대면 못한다, 당분간 잠적한 적이 있죠? 그러면 나중에 만약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돼도 국민이 무섭다면서 집에서 그냥 놀고 먹을지 누가 합니까? 그리고 방탄복을 입고 있대요. 근데 왜 저는 방탄복 안 줘요, 경찰분들? 방탄복이 없어요, 저는. 그리고 또 러시아산 권총으로 협박했다는 거 아시죠? 그거 자기들이 밝힌 거거든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누가 러시아산 권총으로 쏴 죽이려고 하는 첩보를 들었다. 근데 경찰이 그런 신고가 들어온 게 없대요. 아니, 당대표를 총으로 쏴 죽이려고 하는데 왜 고발을 안 했을까요, 여러분? 왜 안 했을 것 같아요? 가짜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왠지는. 근데 경찰이 그 신고가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 러시아산 권총 협박을 신고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있을까요? 제가 했어요. 제가 지난달에 했어요, 고발을.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님 걱정 마세요. 러시아산 권총 협박범이 누군지 제가 밝혀드리겠습니다. 어떤 놈인지 걸리기만 하면 아주 깜빵에다 집어넣겠습니다. 제가 이재명 후보의 안전은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재명 후보님 그렇게 권총이 무섭고 방탄복 입고 다닐 거면은 방탄복 입을 필요가 없는 곳에 계시면 됩니다. 거기가 어딥니까? 깜빵에 들어가세요. 그냥 깜빵에 가면 방탄복 입을 필요 없어요. 난 정말 이해가 안 돼. 거기 있으면 편안하게 방탄복도 안 입어도 되고 본인이 좋아하는 기본소득, 기본급식 다 주고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살기 좋은 세상인데, 그리고 본인이 뭐라고 했어요? 일 안 해도 된다, 세금 안 내도 된다, 기본소득 주겠다.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바로 교도소입니다. 교도소.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가세요. 맞죠, 여러분? 자, 그리고 지금 이 전과 문제가 심각해요. 제가 하도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이 전과자가 많아가지고 제가 생각한 공약이 있습니다. 모든 대통령을 비롯한 국회의원, 장차관들, 국무위원들은 국회나 대국민 발표를 할 때는 발표하기 전에 자신의 전과 기록을 먼저 상세하게 읽고 발표를 하게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전과자들 절대 정치 못합니다. 모든 발표할 때마다 자기 전과를 읊어야 되잖아요. 이재명 같은 사람이 절대 정치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3년 전에 국회의원 때 내건 공약을 이번에 또 말씀드릴 겁니다. 고위공직자 거짓말죄를 신설하겠습니다. 고위공직자가 공적인 자리에서 공적인 발표를 할 때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고의적인 거짓말을 하면 형사 처벌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거짓말을 처벌한다는 것은 굉장히 가혹할 수도 있지만 이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거짓말을 형사 처벌하는 경우는 총 4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먼저 명예훼손죄가 있고요, 무고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위증죄가 있습니다. 증인으로 나와서 거짓말하는 위증죄. 그리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라는 게 있어요. 이 4가지 거짓말 처벌하는 죄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재명 후보는 이 4가지 거짓말죄 중에 3가지 혐의로 판결이 확정됐거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인생이 거짓말입니다. 위증교사죄로 재판받고 있죠. 무고죄로 형사 판결 받았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 받았죠.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해. 여기 지금 오늘은 경찰분들이 너무 많은데, 자, 경찰분들 제 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범죄 조사할 때 어떤 피의자가 알아봤더니 전과 사범에다가 지금도 형사재판을 5개를 받고 있다면 우리 경찰분들은 그런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보자마자 사람 취급도 안 합니다. 이거는 이런 사람은 교도소 가도 인간 취급을 못 받아요. 우리 일반 국민들은 보통 죄가 없으니까 전과 사범이 뭐 대단하냐 생각하겠지만, 우리 법을 다루는 사람한테 전과 사범은 이건 사람도 아니에요. 여기 전과 사범 손 들어보세요. 전과 사범 있어요? 없잖아요. 전과 3범 손 들어봐요. 없잖아요. 2번 손 들어봐요. 2번 없다니까. 이렇게 전과 사범이라는 거는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저는 5.18 특별법,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역사 왜곡법인 5.18 특별법을 폐지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법이 정말 웃긴 게 5.18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처벌을 합니다. 깜빵에 보내요. 그러면 뭐가 진실인지는 자기들이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5.18 진실규명을 아직도 못했어요. 아니, 진실규명도 안 됐는데 어떻게 허위사실이 뭔지를 아냐 이겁니다. 제가 5.18 소송을 많이 합니다. 근데 국가에서 5.18에 대한 진실이라는 증거로 제출한 증거가 있는데, 제가 한 가지를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자, 5.18 현수막을 보여주세요. 자, 방송실에서 5.18 현수막을 제가 아까 보내드린 거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방송실 5.18 현수막 띄워주세요. 아까 제가 띄워달라고 했는데. 없어? 자, 누구? 예. 받으세요. 장병욱 씨한테 받아주세요. 자, 다른 거 먼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기꾼, 요새 사기꾼 너무 많죠? 여기 사기 당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사기 당해본 분. 자, 사기죄가 우리나라에 사기꾼이 왜 이렇게 많은지 아세요? 사기죄를 저질러도요, 처벌을 안 해요. 처벌을 안 하고 거의 대부분은 무혐의로 처분을 하거나 아주 솜방망이 처분을 합니다. 벌금을 내리거나 아니면 집행유예로 빼줘요. 그러니까 사기죄를 저지르는 게 이득이에요. 이득. 예를 들어서 1억 원 사기치잖아요. 1억 원 사기치면은
징역을 몇 개월 받을 것 같아요? 1억 원 사기치면 몇 년 살 것 같아요? 깜빵에서 1년? 1년 살면은 연봉 1억이죠? 1억 원 사기치고 1년 살면 연봉 1억. 근데 1년도 안 살아요, 실제로. 아니, 전세 사기꾼들 보세요. 500억 사기쳐도 15년 살고 나와요. 그러면 연봉이 30억이에요. 연봉 30억. 이따위로 판결을 하니까 이 나라에 사기꾼들이 넘쳐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법을 개정해서 사기죄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사기죄는 징역으로 보내는 법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도소도 더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교도소와 구치소를 늘려야 됩니다. 제가 이제 구속되신 분들 접견 가보면 교도소에 지금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포화 상태예요. 포화 상태. 포화 상태가 돼서 법원이 판결을 내릴 때 깜빵 보내면 자리가 없으니까 깜빵 보낼 사람을 안 보내고 집행유예를 때린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교도소와 구치소를 확대시키겠습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그리고 저는 입시제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입시제도가 워낙에 엉망진창. 그래서 저는 대학 입시를 수능, 내신, 논술 이 세 가지 객관적 자료로만 입시제도를 간소화시키겠습니다. 무슨 인턴이니 증명서니 봉사활동이니 논문, 뭐 면접 이런 거 다 없애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논문이나 뭐 인턴 이런 거 하면은 누구만 이득 봅니까? 누가 이득 봐요? 바로 조국, 조민 이런 사람들만 서울대 가고 의대 가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일명에서 조국 방지법입니다. 조국 방지법. 아니, 인턴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대학교 교수실에서 인턴한다, 기회가 돼야 할 수 있습니다. 논문도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그 대학교 교수들하고 인맥이 있어야 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자료 됐어요? 자, 아까 5.18 현수막 자료 띄워주세요. 자, 이게 여러분 잘 보세요. 1980년 5.18 당시에 광주에 걸려있던 현수막입니다. 이거를 조선일보 기자가 찍었어요. 그래서 5.18 진실규명위원회에게 넘겼어요. 그러니까 위원회가 아주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어요. 자,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북괴는 오판 만나. 자, 이 현수막은 누구한테 뭐라고 쓴 겁니까? 북괴는 오판 말라. 예를 들어서 홍길동은 오판 말라. 그러면 이거 홍길동은 뭐라고 쓴 거죠? 그럼 북괴는 오판 말라는 누구 뭐라고 쓴 거예요? 그러면 5.18 현장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북괴가 있으니까 북괴 보라고 북괴는 오판 말라고 쓴 거 아니에요? 자, 저는 그 현장에 없어서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현수막을 만들어서 건 사람은 저 현장에 북괴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걸 쓴 거죠. 그리고 이 현수막을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아무도 떼지 않고 있어요. 다 저 내용에 동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내려주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 현수막. 그래서 저 5.18
자체가 5.18 특별법이고 5.18 왜곡법입니다, 여러분. 5.18 특별법 반드시 때려 없애겠습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저는 제가 통일 대통령이 되고 이 나라를 자유통일시키고 젊은 대통령이 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